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재훈 배우님이 입장하셨습니다. 먼저 오늘 메가토크를 함께할 관객분들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배우 이재훈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다 챙겨보고 계시겠지만 지금 주말 또 드라마로 시청자분들 만나고 있는 바쁜 와중에도 위플래시를 사랑하는 마음에 한달음 이 자리에 달려오셨다고 들었고요. 또 심지어 어제 여기 극장에서 영화를 또 관람을 하셨대요. 오늘 아마 더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것 같은데 오늘 위플래시로 함께하는 메가토크에 참석하는 소감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와, 위플래시가 개봉한 지 이제 10주년이 된 기념으로 또 이렇게 극장에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너무 반가웠고, 저는 다시 또 이렇게 극장에서 볼 수 있는 이 기회가 너무 떨렸었던 것 같아요. 제가 10년 전에 이 영화를 극장에서 처음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 충격의 여운이 한참 동안 갔었고, 그리고 그것을 다시 느껴보려고 극장에서 3번을 봤었거든요. 근데 어제까지 해서 이제 극장에서 4번을 본 작품이 되었네요. 혹시 이 자리에 위플래시 4번 이상 보신 분들 계세요? 극장에서만? 네, 거의 안 보이는데 네, 많지 않은데 지금 정말 많이 본 전 세계에서 손꼽히게 극장에서 많이 본 관객 중에 한 명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오늘 또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분들 위해서 선물을 또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선물을 드리는 순서를 먼저 가져보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좋습니다. 네, 그 선물이 어떤 것이고 또 어떤 방식을 통해서 관객분들에게 가는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이 영화를 너무 좋아한 나머지 DVD라고 하죠. 그 중에서 이제 블루레이 DVD를 나오기를 손꼽아 기다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DVD가 이제 예판이 될 때 이제 한 10장 정도를 사서 제가 이 영화를 너무 좋아하니까 위플래시 좋아하는 사람한테 선물해 줘야지 해서 나눠주고 남은 2장을 오늘 가지고 왔거든요. 지금 비닐 커버로 잘 쌓여져 있는 너무 탐나는 그런 선물입니다. 네, 어떤 분에게 이 선물이 돌아가게 될까요? 그래서 제가 이 영화를 근데 아트모스관에서 볼 수 있다고 해가지고 너무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어제 11시 반에 이곳에서 위플래시를 봤는데요. 제가 본 자리에 계신 분께 이 DVD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젯밤에 봤던 그 자리에 지금 앉아 계신 관객분이죠? 네네네. K13번. K13번 누구세요? 네, 잠깐 자리에서 일어서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K13번 축하드립니다. 직접 가져다 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그 관객분들한테 퀴즈를 하나 내려고 깜짝 퀴즈인데요. 사실 뭐 이 영화를 보고 특별한 정보가 아닌 굉장히 쓰잘데기 없는 건데 네, 문제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으시고 한 분께 네, 극 중에서 이제 우리 남자 주인공 마일스 텔러님이 아버지랑 같이 극장에서 영화를 봐요. 영화를 보는데 팝콘을 함께 나눠 먹거든요. 근데 팝콘을 먹기 전에 위에다가 뭘 뿌려요. 갑자기 너무 많이 순식간에 나는 어려운 문제라고 그러니까 이게 생각했거든요. 좀 먹는 거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저기 골라주시겠어요? 저희 그러면 다들 너무 성의 있게 여기 윤준호 팀장님 얼굴이 있어서 윤준호 팀장님 얼굴 네네. 들고 오신 분께 네네네. 정답을 맞춰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그러면 정답을 나름 어려운 질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답은요?
어찌됐건 네 가까이서 얼굴 본 것만으로 네 괜찮은 걸로 네 감사해요. 그럼 질문에 정답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정답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와 네, 어떻게 아셨지? 해본의 그냥 주인공이- 지나가는 쓸데기 없는 정보였는데 블루레이가 있으시다면 네 네, 여러분 없지만 박수로 그래도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저께 제가 네, K13번에서 K13번으로 봤거든요. 가시고 계십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 네. 그 말씀 감사합니다. 네, 근데 이상했던 것보다 빠르게 정답을 맞춰 주셔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네. 아, 그게 역시 먹는 거에는 또, 그럼요, 네. 네, 진심이 민족이니까. 혹시 재훈 배우 어제 뭐 보면서 드셨어요? 아, 저는 그냥 드시면서 탄산수- 보셨어요? 아니요. 그냥 영화에만 집중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제 따끈따끈하게 또 영화를 다시 보셨으니까 어제 본 영화의 소감부터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어제 본 뉴플래시는 어떻던가요? 사실 그 이후에 또 DVD를 통해서 서플먼트 안에 있는 또 여러 가지 뭐 제작기 내용이나 혹은 이 위플래시가 장편으로 만들어지기 전에 단편으로 예, 만들어졌었다는 이야기를 또 들어서 그것도 찾아보고 그러다가 계속 뭐 케이블 TV나 혹은 뭐 다른 OTT 서비스에서 이렇게 꺼내 봤었는데 확실히 아 영화는 극장에서 봐야 되는구나라는 어저께 느끼면서 특히 너무나 이 좋은 사운드가 있는 애트모스에서 그 아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위플래시 영화 자체가 애트모스로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게 아닌데 이번에 특별히 재개봉을 하면서 또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고. 네, 영화사 이쪽에서 한국에서만 이 돌비 애트모스 버전으로 이 플래시를 극장 관람할 수 있다고 하시니까 혹시라도 주변에 이 작품 좋아하는데 극장 관람을 아직 못한 분들은 꼭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돌비 애트모스관에서 보라고 여러분들이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너무 행복했고 그 영화를 역시나 다 보고 나서 그냥 관람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몸에서 이 열이 계속 뿜어져 나와서 어저께 잠을 좀 설쳤던 것 같아요. 끝나고 한 시간이 1시 반 정도 됐는데 네. 이렇게 좋은 영화가 정말 벌써 10년이 됐다니 라는 또 시간의 어떤 또 그걸 느끼면서 나는 또 이렇게 또 좋은 작품을 계속해서 기억할 수 있는 거를 만들고 있나에 대해서 또 한번 자문해 보기도 하고 정말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뭔가 정말 특별한 지점에 있는 작품이다라는 생각이 너무 드는 것 같아요. 뭔가 이거와 뭐 비슷한 게 있어? 그거와 견줄 만한 어떤 작품이 있어라고 물어본다면 너무 저에게는 이 위플래시라는 작품은 독보적인 위치에 있는 영화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재훈 배우님 말씀처럼 어떤 영화들은 딱 완성이 되어서 관객들한테 보여지는 순간에 이 작품은 되게 빠른 속도로 클래식이 되겠구나, 클래식 영화의 반열에 오르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작품들이 종종 되게 선물처럼 나타나는데 위플래시가 그런 영화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 10년이 지난 뒤에도 이 영화랑 닮은 영화가 별로 없어요. 정말 독보적인 개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영화여서 되게 오랜 시간이 지나도 지금보다 10년이 더 지났을 때도 사랑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 재훈 배우님 그러면 처음 위플래시를 봤을 때는 어떤 영화로 기억을 하세요? 내가 무엇을 본 거지? 이것을 뭔가 명확하게 설명을 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어떤 감각적으로 느껴지는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특히 이제 절정을 향해서 계속 그 클라이막스를 향해서 그 마이스텔러가 달려갈 때 그리고 뭔가 내가 정말 어떤 꿈을 향해서 열정적으로 쫓고 있는 그런 에너지와 그 힘이 그 영화에서 너무 저와 닮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 그러면서 영화를 보셨으니까 이후의 시점에 지나가서 다시 무언가에 도전을 했는데
근데 너무 처참하게 얼굴이 쪽팔릴 정도 짓밟히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정도 됐으면은 해도 납득이 됨에도 불구하고 에라 모르겠다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를 그냥 질러서 그냥 쭉 밀고 나가잖아요. 저는 그거 자체가 굉장히 위대하게 느껴졌었던 것 같아요. 정말 나는 무언가를 함에 있어서 이런 마음과 자세로 모든 것을 다 쏟고 있는 사람인가? 나는 충분히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영화 속의 주인공들처럼만큼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아 나는 한참 멀었구나. 더 열심히 모든 걸 다 바쳐서 하고 싶다라는 어떤 생각이 많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작년에 탈주가 개봉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그 달려가는 이미지에 규남이가 안 겹칠 수가 없더라고요. 어딘가 끝까지 가야 되겠다는 뭔가 이글거리는 빛으로 저 끝이 어딘지는 짐작할 수 없지만 달려가는 느낌이 또 겹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10년이 지나서 보니까 그때는 탈주가 없었으니까 네네. 그런 생각도 들긴 했어요. 정말로 풀 도파민을 선사하는 음악 영화로서도 이 영화는 아주 매력이 있지만 마이지 텔러와 제이케이 시몬스 두 배우의 엄청난 연기 대결을 볼 수 있는 버디 무비로도 충분히 훌륭하고 또 특히 예술을 하는 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공포 영화로 느끼시더라고요. 네네네. 자신의 한계를 넘어가는 과정이란 게 과연 존재할까? 그 극한을 지나면 과연 내가 원하는 어떤 것에 도달할 수 있을까? 그런데 예술에는 과연 그런 끝이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던지는 영화로 정말 무섭게 보는 사람들도 많아서 네. 이 영화는 단순히 음악 영화로만 해석이 되지 않으니까 더 많은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제의 위플래시는 장르로 치면 어떤 영화로 좀 느껴졌어요? 장르로 치면은 한편의 스릴러 같이 또 느껴졌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사운드가 주는 어떤 날카로움과 무게감이 굉장히 귀뿐만 아니라 온몸으로 막 전달이 되어지니까 그래서 더 뭔가 그 막 느껴지는 것들이 훨씬 더 증폭이 돼서 막 다가와서 뭔가 한편의 그 스릴러를 진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끝까지 완주한 느낌? 예, 그게 너무 짜릿했었던 것 같아요. 거의 뭐 어떤 측면에서 스포츠 영화기도 하죠. 그러네요. 네. 네네. 정말 달리는 그런 쾌감과 멈추는 순간에 어떤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각까지 주는 영화인데 뭐 이재용 배우님이 워낙 연기의 스펙트럼이 넓어서 두 배우가 연기한 캐릭터 중 무엇을 해도 저희가 보고 싶은 그런 배우긴 한데 오늘의 이재용 배우님이 만약에 둘 중에 한 명의 캐릭터를 연기할 수 있는 선택을 딱 하나밖에 할 수 없다면 누구를 오늘은 고르시겠습니까? 당연히 플래처 교수는 네, 하기는 아직은 힘들지 않을까. 근데 또 저희가 요새 윤준호 팀장이 보고 있다 보니까는 약간 은발에 네네네. 그 검은색 반팔 티셔츠를 입은 이재훈 배우님 버전의 플래처 교수 좀 어울릴 것 같아요. 갑자기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막 상상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저도 항상 누군가를 바라보고 누군가처럼 되고 싶다. 그러면서 계속 저의 꿈을 키워 나갔었는데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저도 누군가의 어떤 길잡이가 되거나 혹은 조언이 필요하다면은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조금의 어떤 이제 경험이 있는 사람이니까 야 그렇게 되면은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그 제가 한석규 선배님이랑 함께 파파로티라는 네, 영화를 찍었었는데 또 사제 시간의 이야기였잖아요. 언젠간 저도 파파로티의 한석규 선배님이나 예, 이 위플래시의 제이케이 시몬스의 플래처 교수 같은 그런 역할로서 한 신예와 이렇게 연기를 하게 되면 되게 기분이 이상하면서 뭔가 신기할 것 같아요. 네. 지금 같이 드라마에서 호흡을 맞추고 있는 차강윤 배우랑도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그러네요. 들기도 하고요. 그냥 워낙 또 세대를 넘나드는 연기를 할 수 있는 분이니까는 너무 극한의 작업이긴 할 텐데 최초로 1인 2역을 해서 마일즈 텔러 역할도 하고 플래처 역할도 하는 네네. 그것도 그림이 그려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정신병 걸리지 않을까. 네.
와 그걸 하나에 상상이 안 되네요. 네, 언젠가 계속 이 작품 품고 계시다면은 또 한번 뭐 도전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막 그런 생각하거든요. 막 그 주인공이 여기서 이제 드럼을 하는데 내가 만약에 드럼이라는 것을 가지고 뭐 작품에서 플레이를 한다고 하면 뭐 나는 결코 이 친구만큼은 절대 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예, 참 네. 그렇게 무언가 영화에서 모든 것을 다 쏟아서 그 절정의 그 폼과 그 테크닉과 그거 에너지를 보여주는 그 순간에 있어서 배우로서 내가 저기는 할 수 없겠다라는 어떤 포기가 빠른 상황이긴 한데 너무 부럽고 너무 대단하고 예 그래서 언젠간 저도 그런 거를 꿈꾸기는 하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연기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 작품 이후에 마일즈 텔러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탑건 매버릭을 통해서 또 한 번 한계에 도전하는 그런 캐릭터를 연기하기도 했고, J.K. 시몬스는 이 작품으로 아카데미 나무조연상을 비롯해서 그 해의 모든 시상식에 나무조연상을 또 휩쓸었던 그런 경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다른 대체를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한 배우들이 캐스팅됐다고 생각이 되는 작품인데, 두 배우의 연기 어떻게 보셨어요? 아 정말 그래서 제가 이 영화를 보고 마일스 텔러라는 배우를 엄청 파기 시작했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 전에 필모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이후의 작품들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 배우. 그래서 매우 눈여겨 보고 있는 배우인데 계속해서 또 지금 그 커리어를 잘 쌓아 나가고 있어서 그래서 저는 너무 좋죠. 위플래시의 팬으로서. 그리고 J.K. 시몬스 배우 같은 경우는 다들 많이 보셨겠지만 스파이더맨에서 네 이제 편집장님으로 되게 또 코믹하면서 예, 그 어떤 화통과 위트를 굉장히 넘나드는 어떤 많은 퍼포먼스를 보여주셨는데 이번 작품에 있어서는 그 어느 캐릭터보다 무언가 선생으로서의 어떤 프레셔를 이보다 더 강하게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아직까지도 10년이 지났지만 잘 떠올려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와 이런 선생님 앞에 있으면은 정말 뭐라도 하겠다. 뭐 중도 포기하거나 버틴다면 진짜 뭐 어떤 근데 참 이게 무언가를 달성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압박과 힘듦 속에는 분명히 어떤 내면의 상처와 정신적인 고통이 수반이 되잖아요. 그게 저한테 있어서는 이 영화를 보는 것에 있어서 또 딜레마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이거를 내가 그냥 단순히 혼자서 무언가 꿈을 향해서 내가 목표를 향해서 하는 거를 잘 정진할 수 있을까? 그래도 누군가가 나를 지켜봐주고 뭐 책찍질을 해주고 이끌어주고 소위 말해 뭐 멱살 잡고 끌고 간다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내가 원하는 어떤 목표에 있어서 더 그래도 좀 도달할 수 있는 거에 힘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플래처 같은 교수님이면은 네 정말 마이스텔러 같이 그냥 미쳐버리고 말지 않을까에 대한 또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관객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악마가 괴물을 만났다. 아 네네네. 저 정도 괴물일 줄 몰랐는데 괴물의 성장 영화라는 얘기도 있어요. 악마한테 조금 더 밀리지 않으면서 특히 후반 10분은 정말 전 세계 영화 평론가들이 저 10분만 떼놔도 완벽한 단편 영화가 될 것 같다라고 할 네네. 정도로 극장에서 보신 분들은 그 극강의 몰아침에 뭐 정신없이 빨려 드셨을 것 같은데 네. 엔딩씬 가지고도 많은 이야기들이 좀 설왕설래 하거든요. 네네. 딱 이제 플래츠 교수의 코 아래를 자르는 크롭된 화면으로 영화가 끝나요. 그래서 플래츠 교수가 과연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 걸까? 저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걸까라는 얘기들이 관객분들 사이에서 되게 많은데 재훈 배우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처음에 이 영화를 봤을 때 서로 어떤 그 희열의 끝을 확인하지 않았나에 대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플래처 교수도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계속해서 뭐 제2의 찰리 파커를 뭐 만들고 싶어 하는데 자기는 그러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계속 그런 게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게 갑자기 극중 그 네이턴이었나 뭐였지? 그 친구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못 해낸 거고. 근데 마이스 텔러도 자기가
자 찰리 퍼커가 될 줄 알고 정말 모든 거를 다 갈아서 좋아하던 여자친구도 있는데 뭐 말도 안 되는 어떤 핑계를 대면서 예, 헤어짐을 이야기하고 손에 정말 엄청난 피와 그 굳은 살 이런 것들을 계속 그 고통을 견디면서 그 더블 타임 스윙을 미친 듯이 하잖아요. 그런데 결국 이루지 못했고 거의 뭔가 그 드럼이라는 것에 대한 인생이 거의 모든 것이었는데 이제 하지 못하게 돼서 거의 뭐 반나고자처럼 아무런 힘이 없이 살아가는데 다시금 무언가 내가 연주할 수 있는 드럼을 칠 수 있다라는 어떤 기회가 생겼을 때 그 어떤 또 생기가 돌면서 근데 결국 그 무대 위에서 아 다시금 살아 있음을 그리고 증명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받았는데 아 그렇게 뒤통수를 칠지는 너무 몰랐고 그래서 너무 놀랐어요 처음에. 그래서 정말 제가 이 상황에 있어서 당한 사람처럼 너무 충격적이어서 말문을 잇지 못했는데 그래서 아버지가 뒤에서 이제 괜찮다고 이렇게 끌어안아줄 때 끝났구나 했는데 거기서 돌아서서 무대 위로 가서 그 드럼 스틱을 잡고 자리에 앉아서 그 혼자서 그 독주를 하는 그 모습이 정말 정말 와 내가 영화를 보면서 이렇게 희열을 피크로 느껴본 적이 있었나? 근데 그 교수님을 배제하는 것이 아닌 그 교수도 이 친구의 어떤 그 광기를 확인을 하고 자기도 그 광기의 끝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또 만들어주잖아요 서로 그 협업을 하는데 그게 저는 진짜 미쳤다라는 생각밖에 계속 안 들었었던 것 같아요. 와 그래서 결국 네 서로를 굉장히 원했지만 또 미워했고 결국에는 서로가 없이는 완성이 될 수 없는 두 사람의 결말을 저는 이 작품을 통해서 확인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재훈 배우님 말씀처럼 오늘 처음 보신 분들 계시겠죠? 처음 보신 분 계세요? 처음 보신 분 계세요? 꽤 얼마나 좋을까 이 좋은 관에서 아마 진짜 육성으로 그 장면에서 미쳤어라고 와. 터져 나온 분들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너무 부럽네요 여러분. 예, 예. 와. 오늘 유플래시의 마법의 돌비 애트모스로 들어오신 분들은 계속 또 입장을 할 수밖에 없고요. 확실한 거는 재훈 배우도 매번 볼 때마다 좀 다르게 느끼시겠지만 이 영화는 재관람 때 완전하게 감상이 달라집니다. 정말 누가 뒤에서 쫓아오는 것처럼 영화를 볼 수밖에 없는 긴박감과 몰입감의 영화인데 저도 행사 준비하면서 그저께 다시 봤거든요. 근데 그저께 다시 재훈 배우처럼 밤 시간에 보고 나왔는데 너무 허무한 거예요. 네네네. 이게 웬만한 영화에서라면은 조금이라도 로맨스의 감정이 남아있을 줄 알았거든요. 이 정도로 부딪히는 사람들이면. 근데 일말의 어떤 그런 감정 없이 만나는 사람들의 얘기구나. 이거는 정말 그렇게 소비될 수가 없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되게 허무한 느낌도 들었고 이를테면은 같은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음악에 미쳐있는 사람들이어서 서로를 알아볼 수밖에 없고 떨어져 있어도 다시 자석에 인력과 청력으로 끌리는 것처럼 그런데 다른 말을 쓰는 사람들인 거예요. 도저히 같이 할 수 없는 그런 걸 보고 있는 게 와 처음 봤을 때 못 느꼈던 느낌이고 아마 관객분들도 두 번째, 세 번째 보시면은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새로운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좋은 영화이기도 하지만 거의 완벽하게 만들어진 한 곡의 연주 같은 영화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감상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저는 어저께 이제 극장에서 뭐 여러 번 봤는데 극장에서 오늘 어저께 보는데 오게티까지 발견했잖아요. 뭐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이랬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네, 이렇게 좀 괜히 무결할 것 같은 영화에 그러니까요. 네. 근데 괜히 제가 이걸 얘기했다가 그런 게 있었어? 근데 이것도 사실 전혀 아무것도 아닌 별거 아닌. 그래도 해주세요. 저희가 데뷔하는 신절 감독님한테 뭐 DM 같은 거 보내지 않을 테니까. 네네네. 그래서 제가 이거 이상한데? 이거 이상한데? 했던 게 초반이었어요. 초반 10분도 안 돼서 그 이제 나소 클럽에서 이제 가갖고 이제 연주를 하는데 갑자기 플래처 교수님이 문을 발차고 들어와가지고 이제 한 명씩 해보라고 이제 하는데 그때 그 드럼 자리에 같이 앉아 있었던 우리 빨간 머리 친구 있거든요.
빨간 머리 친구가 이렇게 연주를 하고 잠깐씩 심벌지를 잡아요. 근데 그 심벌지를 잡을 때그 인서트가 들어가거든요. 그 심벌지를 잡는 손. 근데 그 친구는 백인이잖아요. 근데 그 심벌지를 잡는 손이 흑인 손인 거였어요. 아, 정말 손만 탄 거 아니고요? 그래서 이게 제 매우 잘못된 눈으로 그랬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확실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근데 그게 몇 번 갔어요. 한 세 번 보여주거든요, 그 인서트를. 근데 잡을 때마다 왜 흑인 손이지? 저 친구는 백인인데? 그래서 이거 이상한데? 라는 생각을 저는 했답니다. 네, 여러분 100% 확실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이것도 사실 확인할 수 있는 거니까는 그러니까요. 돌려보면 확인할 수 있는 한번 또 거니까. 확인해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거 말고는 다른 오게티는 없었어요. 다른 오게티는 뭐 없었고, 제가 이 영화를 보고 두 번째, 세 번째 느꼈었던 거는 정말 편집이 너무 끝내준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반에 그 뉴욕의 건물들을 보여주면서 그 음악과 함께 그 썰어내는 그 편집 방식 자체가 너무 세련됐다? 정말 끝내준다. 그리고 연주하는 장면의 컷을 정말 잠깐씩 집어넣어주는데 그게 저는 너무나 리드미컬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영화를 보고 그 해였나? 그 아카데미 시상식을 생중계로 봤었는데 편집상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때 뭐 다른 너무나 좋은 영화들이 있었는데 이건 무조건 위플래시가 받을 거야 라는 생각인데 정말 받아서 되게 기뻤어요. 네, 그래서 그리고 남우조연상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만약에 어떤 영화를 뭐 찍는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편집적인 감각을 이 영화에서 차용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저한테 있어서는 되게 많은 것들에 대한 영감을 준 작품. 네. 그리고 뭐 촬영에 대한 어떤 그 뭔가 방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또 다음 작품에 있어서도 또 계속 이어지니까 또 반가운 것도 있었고, 네. 정말 저는 이 영화를 두고 같이 또 영화 보면서 한참 동안 막 이야기 나눌 수 있을 정도로 너무 흥분되는 작품인데 여러분들께 이 흥분을 같이 공유할 수 있어가지고 너무 좋네요. 관객 질문 언제 만나요? 네, 관객 질문도 받아볼까요? 이제 받겠습니다. 네. 네, 저희 어쨌든 그 공평하게 또 기회를 드려야 되니까는 또 손을 들어서 이제 지목을 해서 질문하거나 감상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재훈 배우님이 위플래시의 아주 훌륭한 관객이자 영화의 오게티를 찾아낼 정도로 속속들이 영화를 좋아하는 분이긴 하지만 영화의 숨은 의도 같은 거는 데미안 셔젤 감독님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화에 대한 감상을 나누는 선에서 이야기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손 들어주셨는데 네, 저기 너무 하고 싶다는데 한번 시켜드릴까요? 네, 그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이쪽에 마이크 먼저 드릴게요. 사실 저는 그 위플래시는 영화는 처음 들었던 거고 이지훈 씨를 보러 온 거예요. 정확하게 하면은 이지훈 씨를 우리 딸이 너무 좋아해요. 중학교 2학년인데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좋아해요. 그래서 협상의 기술을 저랑은 대화 안 하는데 협상의 기술을 JTBC 들어가 볼 때만 제 방에 와서 텔레비전을 볼 정도예요. 그리고 그냥 나가요. 네. 근데 우리 딸이 절대 아빠 마이크 잡고 얘기하지 말라 그러는데 그래도 저는 하고 싶습니다. 같이 오셨나요? 예예. 어머. 우리 딸이 너무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좋아해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한 가지는 감사합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아까 광기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그분을 모셨다는 얘기를 우리도 가끔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지훈 배우님도 그분이 오신 그런 경험이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듣고 싶고 마지막 부탁은 끝날 때 저희 딸이랑 사진 한 장만 찍으시면 제가 큰절 올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우선 제가 그러면 따님 앞으로 가서 근데 따님 괜찮으세요? 지금 마음 심장 괜찮으세요? 아버지 돌발 행동인 것 같은데. 아버님께서 또 이렇게 네네. 다른 데 계시나요?
네, 연속으로 예배도 안 되신 것 같고. 네, 따님 괜찮으세요? 따님 의사를 확인해야 될 것 그러게요. 같은데. 제가 따님 의사를 확인을 안 했는데 네. 괜찮아요? 같이 찍어도 괜찮아요? 아 감사합니다. 셀카 한번 찍을까요? 아, 네. 아 네네. 네네. 다 떨어져서 앉으셔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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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네 고맙습니다. 네. 아 그러면 또 이 질문에 답 근데 질문이 네. 너무 또 날카로우시네요. 근데 그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유플래시를 통해서 가족 관계까지 만나게 되는 게 그러네요. 네. 나란히 앉아서 봤으면 더 좋았을 텐데. 네. 감사합니다. 네. 와 저도 그런 경험이 그렇게 흔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연기를 하면서 무언가 당연히 뭔가를 계획을 하고 대사도 알고 있고 근데 표현을 하는데 나도 모르게 어떤 예상치 못한 어떤 순간을 맞이해서 표현을 할 때가 가끔씩 정말 있는데 지금 생각이 드는 거는 그 제가 그 파수꾼이란 영화 그때 찍었고 같이 함께 또 GV 했었을 때 그 맨 처음에 그냥 그 첫 크랭크인 날 그 우리 박정민 배우를 만나서 네, 집안 얘기를 할 때 그때 뭔가 내가 분명히 대사도 알고 어떻게 누구한테 대사를 해야 되는지를 인지하고 있었는데 저도 그렇게 표현을 할 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이 봤었고 그리고 연습도 하고 서로 호흡을 맞췄는데 그렇게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그 첫날에 그 첫 테이크를 딱 찍는데 뭔가 이게 기태라는 친구구나라는 거를 그 순간에 느끼면서 표현을 하고 연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저한테 있어서는 너무 놀라운 순간이었고 그리고 나서 예, 그 기태라는 인물로서 또 마지막 촬영까지 쭉 이어져 갔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되게 특별한 순간의 경험이었고 그런 감각에 대한 순간들이 자주 찾아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게 또 생각보다 쉽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계속해서 찾으려고 스스로 많이 노력하고 있고 그러니까 뭐가 맞는지는 솔직히 모르겠지만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광기에 이어서 소위 말해 막 접신한다고 하잖아요. 와 미쳤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라는 것들을 매번 느끼면서 연기를 하고 싶은데 항상 그러지는 못해가지고 그래도 그 어떤 내가 정의 내릴 수는 없지만 그 무언가를 도달을 해서 그 도달한 순간에 대한 감각적인 것들을 보시는 분들과 함께 공유를 한다면 저는 예, 그만큼 더 찬사와 행복한 순간이 있을까? 예, 저도 그러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재훈 배우님 본인이니까 겸손하게 말씀하시지만 관객과 시청자 입장에서 저희는 매 작품마다 그런 순간들을 목격하고 있거든요. 말씀하시는데 오랜 팬들은 그 작품 너무 좋아하실 텐데 고지전 때를 잊을 수가 없죠. 고지전. 네, 맞네요. 네. 딱 돌아섰을 때 그 눈빛이 강아지인 줄 알았지 나 늑대야 이럴 때 그런 눈빛 같은 게 네. 잊히지가 않고 그리고 최근에 협상 기술로는 전혀 못 봤던 얼굴의 각들이 보여서 네. 재훈 배우님의 얼굴은 도대체 어디까지일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점점 시청률이 오르고 있죠. 8%를 찍었습니다. 빨리 협상 기술이 10%를 넘길 수 있게 토요일 일요일 밤에 10시 반이니까 일찍 주무시지 마시고 공방으로 봐주시면 이렇게 또 홍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몸도 빠를 모르겠습니다. 네, 또 다른 관계 이제 좀 가족 이야기는 이제 그만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나 유플래시 찐팬 분들이면 좋겠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쪽에 마이크 드릴게요. 네. 질문은 저희 한 가지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재현 배우님과 감상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대표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위플래시 영화를 3번 정도 봤는데 제가 오늘 보면서는 조금 엔딩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 봤을 때는 재훈 배우님 말씀처럼 저 열정에 대해서 굉장히 감명 깊게 봤는데 오늘 본 느낌에서는 저 엔딩 이후에 결국 앤드류는 가족이 주는 안정감보다는 그러니까 아버지와 극장에서 팝콘 먹던 그런 아들은 없고 좀 더 나의 실력을 인증하고 내가 좀 잘하고자 하는 그런 집착 어린 그런 사람이 됐고 또 플래처 교수에게는 역시 내 교수법은 틀리지 않았어라는 생각을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 조금 더 비극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많이 슬펐어요. 아, 네. 그래서 재훈 배우님께서는 그 엔딩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좀 더 행복으로 보셨는지 좀 더 비극으로 생각하셨는지 생각이 궁금합니다. 너무 좋은 질문 해주셨네요. 저도 이 영화를 그렇게 많이 봤는데, 그래서 그 둘은 어떻게 된 거야? 라고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당연히 그런 가정들을 충분히 할 법한데, 그냥 그 둘이 항상 원하고 하고 싶었던 것을 마지막 순간에 잃었기 때문에 저는 그 뒤가 더 필요한가를 생각 자체를 아예 해보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국에는 그 어떤 집착과 그 광기로 인해서 무언가를 얻었는데 그 얻은 것 자체가 사실 좋게 말하면 순수한 거지만 굉장히 뭔가 되게 PTSD에 올 수 있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것들이 결과로서 전해졌을 때 비극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에 있어서 충분히 또 공감이 되는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앤드류는 그 이후에 계속 드럼을 쳤을까? 혹은 근데 그냥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런 무대에서 뭐 링컨 센터로 가기 위해서 이런 무대에 섰는데 제대로 해내지 못하면 그냥 낙인이 찍히는 거야 라는 어떤 공포를 줬었잖아요. 근데 이미 낙인이 찍혔는데 거기서 뭐 낙인이 찍히던 말던 나는 내 갈 길을 가겠어 하고 그렇게 보여줬었던 앤드류가 저는 드럼이면 드럼 무엇을 하더라도 해낼 친구구나에 대한 생각은 계속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플래처 교수님은 이런 정말 나도 미친 사람인데 나보다 더 미친 사람을 만났네 라고 느끼면서 다시금 삶에 있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에 대해서 좀 정립하는 시기를 갖지 않을까. 예. 맞다고 생각했지만 그 맞는 방법에 있어서 계속해서 지켜나갈 거라고 생각이 또 들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아니면 또 이런 미친 상황을 계속해서 경험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좀 더 자신의 노하우를 가지고 올바른 방향으로서 그런 제자들과 음악을 하고 싶은 사람들을 이끌어주지 않을까. 네. 근데 뭐 그 재즈 클럽에서 피아노 되게 잘 치시더라고요. 네.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도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나쁜 연애에서 순도가 높은 쾌락을 맛보면 답이 없거든요. 네네. 이 둘은 끝까지 갔어요. 지금 만약에 이게 스포츠 영화였으면 사실은 끝날 수 있어요. 스포츠 영화였으면 이 뒤가 없을 수 있거든요. 기량의 차이고 나이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네. 아마 플래처 교수가 패배를 인정하는 결말일 수 있을 거예요. 어쩔 네네. 수 없이. 근데 이게 신기한 건 예술의 영역이라서 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네네. 이 엎치락 뒤치락의 레슬링이 언제까지 이루어질지 둘이 서로의 그 사인에 오케이만 한다면 그 무대는 언제고 또 벌어질 수 있고 아마 계속 그런 명승부가 정말 피 터지도록 벌어지겠죠. 그래서 이 네네. 영화가 정말 위험하고 정말 매력적인 이유가 거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와. 네, 또 다른 관객분 이쪽 사이드도 한번 가볼게요. 네, 여기 중간에 그 후드 입으신 관객분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네. 어디 계실까요? 네, 뒤쪽에 요 앞쪽에 계세요. 네.
영화를 보면서 앤드류를 보면서 이제 끊임없이 본인을 채찍질하는 모습이 약간 재훈 배우님이랑 되게 닮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최고가 되기 위해서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을 많이 겪잖아요. 만약에 재훈 배우님이 그 앤드류였다면 최고가 되기 위해서 혹시 어떤 부분까지 감내를 하실 수 있는지, 어떤 부분까지 희생을 하실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제가 실제로 악기를 다루거나 그러지 못해서 감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정말 무언가를 가는 부분에 있어서 그게 또 앤드류는 테크닉적인 것들을 무언가 넘어서야 되는 어떤 게 필요하고 그리고 그 필요한 것들에 대한 그 시간이 정말 노력으로서 채워져야지 뭔가 완성되는 어떤 지점이 있다라고 느껴졌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말 피나는 연습을 하잖아요. 엄청나게 그 피를 흘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그 과정을 걷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을 네,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네. 그래서 정말로 제2의 찰리 파커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정말 더블 타임 스윙을 그냥 갑자기 하라고 했을 때 그냥 얼타지 않고 버벅거리지 않고 바로 그냥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항상 또 막 작품 같은 거 하면은 저한테 이렇게 주어지는 어떤 미션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거를 할 수 없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 속에서 어느 정도 통달한 그런 대단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정말 노력을 해야 되는 지점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럴 때마다 진짜 너무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파고들면서 계속 갈고 닦으면서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관객분이 채찍질을 한다고 스스로한테 말씀하셨는데 좀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그러면은 스스로한테 주는 당근도 있어요? 당근은 이게 결과물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정말 극장에 걸려서 딱 봤을 때 제가 저의 연기를 보고 자아도취는 아니지만 그래도 정말 정말 노력했구나, 잘했다, 제 캐릭터를 보면서 뭔가 대견에 수고했다라고 이렇게 보듬어주고 싶은 마음이 저는 있거든요. 근데 별론데 그런 마음을 들게 하는 거는 또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정말 사활을 걸어서 모든 거를 다 갈아 넣어서 이 완성된 작품을 극장에서 딱 봤을 때 스스로 뭔가 끄덕일 수 있는 사람이 저는 되고 싶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재훈 배우님한테는 채찍질이 조금 일상 생활이고 당근이 아웃풋이고 네네. 각설탕이 극장 같은 거네요. 그러네요. 네, 극장에서 영화 보는 걸 너무 또 좋아하시는 분이니까는 네. 아마 여러분들보다도 영화를 많이 보시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최근에 재개봉한 영화 또 다 보셨다고 하고 네. 그만큼 예술 영화에 대한 사랑이 깊으시고 특히 저는 진짜 옛날에 독립영화 시작하셨을 때 파수꾼 때 뵀었는데 최근에는 또 독립영화관들을 전국에 있는 극장들을 돌면서 소개를 해주시고 독립영화 감독 배우님들도 공들여서 이렇게 소개해 주시는 걸 보고서 여러분들 다 보시겠지만 유튜브 재훈신에도 조태구알 많이 해주시고요. 많이 해주시고요. 오래오래 볼 수 있게 유튜브 세상에 한 줄기 청정수 같은 컨텐츠니까 주변에 안 보시는 엄마 아빠에게도 많이 추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관객분 이야기도 이쪽에 저 안경 쓰신 분 손을 크게 흔드신 분께 그만 흔드셔도 되세요. 마이크 드릴게요. 어디 계시죠? 마이크. 여기. 잠시만요. 심장부를 천천히 말씀하십시오.
시간이 없어요. 딴 데 볼까요? 아니요 할게요. 이번 영화 제가 티켓을 못 구했었다가 네. 새벽에 구해가지고 밤 새고 왔거든요. 아 진짜요? 위플래시 영화도 옛날에 너무 재밌게 봤었고 이재원 배우님도 너무 팬이라서 그런데 진짜 죄송한데 혹시 제가 오늘 생일이라서 그런데 사인 한 번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여러분 생일인데 해드려도 될까요? 해드릴게요. 네. 네, 그 질문 없으시면 빨리 다른 분께 질문할 기회를 해드릴게요. 네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 옆에 앉으신 분한테 기회 드릴게요. 그러면 네, 시간이 남지 않아서요. 영화에 관련된 질문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개봉 10주년인데 오늘 처음 봤거든요. 사실 위플래시가 음악 영화로 되게 유명하지만 저한테 처음 본 기억으로는 약간 정신노동 영화로도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제일 감명 깊었던 장면이 마지막 쪽에 이제 무대에서 앤드류가 플레이를 하는데 그 카라반 연주 시작할 때 자기가 먼저 드럼을 시작하고 그리고 플리처에게 자기가 신호를 주겠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사실 그 장면에서 되게 묘한 쾌감이 왔는데 그 이유가 매번 누군가를 통제하려고 했던 플리처가 플레이 속에서 플레이어한테 통제를 당하는 장면이 처음으로 나와서 되게 신박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처음 이 영화를 접했을 때 배우님과 그리고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쾌감이 있었던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 궁금합니다. 지금 배우님 어디예요? 진짜 말씀하신 대로 네 계속해서 누군가에게 컨트롤 당하고 지배당하는 순간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이뤄주기 위해서 계속 연습하고 그리고 경쟁하고 싸우는데 근데 결국에는 그런 것들을 넘어서서 피지배를 당했는데 이제 내가 당신을 지배하겠어. 이거는 내 인생이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닥치고 날 따라와 라고 하는 게 저는 너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 작품에서. 그래서 결국에 인생이라는 주인은 자신이구나. 네. 그래서 그 끝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 역시도 그런 인생을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이 영화 보면서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뭔가 딱 전달이 되어지는 그 순간이 내가 키워주겠다고 했을 때 저도 너무 소름이 돋더라고요. 네. 어떠셨어요? 저는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둘 다 꼴보기 싫더라고요. 다시 뭐 하는 짓들인지. 그러게 저기 보러 온 관객분들은 쟤 뭐? 그러니까요. 진짜 밥 먹고 할 일도 없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래서 두 번째 제일 최근에 다시 봤을 때는 니콜이한테 전화하잖아요. 니콜한테. 네네. 그 니콜이 남자친구한테 물어보고 이제 도파민이 딱 도는 거예요. 야, 이 낄낄한 자식아. 남자친구가 없을 줄 알았니? 약간 그때 되게 짜릿했어요. 그러니까요. 습질하고 좀 근데 내가 이거 제일 잘하는데 이 잘하는 모습을 좋아하는 사람한테 보여주고 싶은 그 마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찌질하면서 그러니까 뭐 전화를 왜 또 하는지. 자기가 만나자고 얘기하고 나 드럼의 신이 될 거라서 나 이제 너 못 만나. 네가 나를 방해가 될 것 같아라고. 니콜이 여러 번 봐준 거잖아요, 사실은. 너무 봐줬죠. 진짜 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앤드류가 어디 있다면 네네. 헛짓거리 하지 말고. 네네 맞습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저는. 앤드류가 다 좋아. 자기 꿈을 향해서 열정적인 건 좋은데 아니 그 니콜 그 친구 그런 친구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네. 이것도 너무 신기한 게 얼마나 그 연출을 디테일하게 잘 짰냐면 처음에 뭐 라이벌이죠. 이름이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빨간 머리 그 친구. 네 빨간 머리와 네. 그 친구 처음 등장할 때 어떤 여자 친구가 키스를 하면서 시작을 해요. 그렇네요. 훔쳐보면서 시작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플래처한테 발탁이 되고 나서 고백을 시작하죠. 네네. 그러니까 어떤 이제 남성성을 부여받은 거예요. 그 플래처의 인정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희한한 관계가 되는 건데. 네네. 그러니까 얘는 참 앤드류 참 걱정이 많네요. 아버지가 고민이 많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또 갑자기 듭니다. 네, 또 다른 관객분한테 그래도 기회를. 네. 재훈 배우 한 분 눈에 보이시는 분 있어요?
저기 물병 흔들고 계시고. 물병. 네, 물병. 아프신 건 아니죠? 네, 잠시만요. 일단 저쪽으로 갔습니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도 영화를 처음 봤는데 이걸 보고 약간 스릴러 같고 공포 영화 같고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 둘 다 꼴 보기 싫어가지고 네네. 아까 마지막에 아버지 얘기가 나와서 제가 한번 궁금한 점인데 그 이제 앤드류가 마지막에 진짜 격정적인 그 광기의 연주를 할 때 아버지의 시선이 잠깐 한번 잡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거를 보면서 이게 약간 아버지가 결국에는 그 광기로 본인을 갉아먹게 된 아들을 바라보는 좀 무너짐을 바라보는 안타까움을 넘는 그런 감정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혹시 두 분께서 바라보셨던 그 아버지의 시선은 어땠을지 한번 생각해 보신 게 있을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네. 저도 그래서 볼 때마다 그 아버지의 시선에 있어서 하나뿐이 없는 이 소중한 아들이 다치지 않고 꿈을 잘 키워가주기를 바라는데 결국 그러지 못한 너무나 낙담하고 뭔가 실패자가 된 듯한 그 아들을 또 이렇게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나의 이 꿈에 그 드럼을 하겠다고 연주회 또 초대를 했는데 그 꼴이 나고 나서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말씀하신 정말 갈 때까지 갔구나. 그래서 이 다음에는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지에 대한 걱정스러운 마음이 분명히 있는데 그런데 그 순간만큼은 내 아들이 정말로 무언가에 흠뻑 빠져서 이루고 있는 순간인 거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말리고 싶고 그만하라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결국에는 자신이 원한 그 순간에 대한 그 최종 끝에 어떤 그 희열을 맛보고 있는 그 순간을 보면서 너무 놀랍지만 끄덕이지 않았을까에 대한 생각을 저는 보면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영화 초반에 감독님이 약간의 힌트를 넣어놓지 않았을까 생각했던 게 아버지가 작가라고 하잖아요. 근데 어떤 책을 썼냐고 했을 때는 그냥 가르치는 쪽에 가깝다고 얘기를 앤드류가 해요. 네. 아마 아버지도 예술가로서 실패하는 순간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 유명한 작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만한 그런 건 아니었어서 아마 아빠도 음악은 아니지만 그런 예술의 길에서 한 번쯤은 앤드류랑 비슷한 시기를 겪지 않았을까. 그렇네요. 그래서 되게 복합적인 눈빛으로 자신의 옛날에 또 추억하는 것도 있지 않았을까. 네네네. 조금 다 지나가기도 하고 영원히 안 지나가기도 하는 그런 거를 보는 그런 게 같이 서려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네. 좋네요. 네. 이쪽에 아까 괜찮으시죠? 네. 질문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번에 재개봉하면서 처음 봤는데 오늘이 5번째 관람이거든요. 재개봉을 했는데 5번째 보신다고요? 네. 너무 대단하시네요. 네. 그래서 저 처음에 봤을 때는 플래처 교수가 사실은 윽박지르고 뭐 이렇게 하면서 하지만 사실 인간적인 모습도 있구나라고 생각했던 게 약간 션의 얘기를 하면서 눈물을 보이는 모습을 보고 사실 인간적인 모습도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그 장면에서 눈물을 훔쳤었는데 두 번째, 세 번째 관람을 하면서 이분 사실 인간적인 모습이 아니라 이 제자들을 속이기 위해서 이런 눈물까지 연기하는 광기에 미친 사람인 건가라는 생각으로 약간 인식이 변하게 됐는데 배우님은 어떻게 약간 플래처 교수를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 질문하게 됐습니다. 저도 그런 지점에서 그 영화 봤을 때 느끼는 지점이 있었는데 뒤에 앤드류가 사고가 나서 이렇게 겪은 또 다른 친구가 있다. 근데 사실 그 션이라는 친구가 교통사고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스스로 그런 생을 마감하는 선택을 했었던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어떤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건가에 대한 생각을 했을 때
자신이 원하고 목표하는 것에 있어서 그 목표하는 것을 누군가가 그렇게 원한다면 자기가 이끌어주는데 그 이끌어주는 그 과정에 있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말 실행을 하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그 역시도 자기 자신을 속이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 아닌가에 대한 생각을 또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너무 그거는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선생으로서의 그 가르침이 결국에는 그 제자한테 엄청난 트라우마로 인해서 안 좋은 선택을 한 게 아니야, 나는 그런 선택을 강요하지 않았어. 결국 나는 인도했을 뿐이고 그런 선택은 걔가 한 것이야. 그래서 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순수해라고 속이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아닌가. 예. 그래서 그런 뭐 악어의 눈물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또 음악을 들으면서 예. 회피하면서 예. 또 그렇게 또 추모하고 예. 역시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닌 거죠. 아까 그 피아노 칠 때 아름다웠다고 잠깐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네. 그게 이 영화 전체를 통틀어서 유일하게 좀 애수가 깃들어 있는 장면이에요. 근데 그때는 플래처 교수가 컨트롤러가 아니라 플레이어인 상태예요. 그거를 보면은 이 사람도 언젠가 한번 연주자였을 때 실패를 겪지 않았을까? 네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휘자일 때는 최고의 정점에 올라갈 수 있겠지만 실제로 본인이 퍼포먼스를 펼칠 때는 그 정도 기량이 안 나오는 사람일 수 있겠다. 네네. 그게 이 사람한테 어떤 트라우마나 악영향을 끼친 게 아닐까라는 조금의 동정할 수 있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었던 것 같고 그 장면은 아마 데미안 셔젤의 다음 작품이죠. 라라랜드의 후반부랑도 되게 비슷하잖아요. 후반부요? 네, 바로 들어가서 우연하게 네. 못 볼 줄 알았던 사람들 마주치는 그 장면이 있고 그게 네. 어떻게 보면 이후에 점점 데미안 셔젤 감독이 찍는 인장 같아요. 네. 약간 굴 같은 곳에서 둘밖에 모르는 사연이 펼쳐지는 아주 신비스러운 공간. 자, 마지막 질문으로 재훈 배우님께 네네. 데미안 셔젤 감독 영화를 또 좋아하실 것 같은데 수많은 작품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성별을 막론하고 장르를 막론하고 딱 한 캐릭터만 연기할 수 있다. 어떤 걸 고르시겠습니까? 한 캐릭터만 할 수 있다. 네. 라라랜드 라이언 고슬링. 라라랜드 라이언 고슬링. 이렇게는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못할 것 같아서. 정말 네. 앤드류 같은 이 마이스텔러만큼 할 수 있을까 하면은 네. 그게 조금 라라랜드 쪽이 좀 더 로맨틱하고 네. 더 네, 행복을 느끼면서 연기할 수 있지 않을까? 사실 뭐 다 잘 어울릴 것 같은데 그냥 저 개인적으로는 바빌론의 주인공도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네네네. 시네필이기도 하고 그쵸. 그런 뭔가 영화 현장 안에서 또 행복해하는 모습으로 연기하는 그런 작품은 또 없지 않았나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 작품도 꼭 만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저희 시간이 딱 한 분 정도 질문을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짧은 질문으로 가까운 데 계신 분 드릴게요. 네, 질문을 아주 짧게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예술성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해주셔서 조금 1차원적으로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일단 관점을 다른 관점으로 봤을 때 사실 좋은 교수를 만났다기보다는 학생이 좋은 학생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교수 자체는 사실 조금 심하게 말하자면 정서적 학대가 그렇죠.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혹시 이재훈 배우님께서 배우로서 누군가에게 연기를 가르치게 된다면 스승으로서 어떤 식으로 제자에게 학습을 하실 것 같은지가 궁금합니다. 그렇죠. 빨랐냐 느렸냐 하면서 박자 맞추고 따기를 치는 그 플래처를 보면서 솔직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미친 거 아니야? 근데 그 영화를 보는 순간만큼은 뭔가 그냥 빨려 들어가는 게 뭔가 잘못됐다라는 게보다 네가 이렇게 잘하고 싶은 것을 나는 강한 어조로 인도해주고 있는 거에 대한 뭔가 설득 아닌 설득을 당하니까 그게 되게 좀 이상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나는 그런 배움을 받으면서 그렇게 할 수 있냐 하면은
그것도 저는 솔직히 되게 딜레마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뭔가 저도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으니까 그런 걸 하려면 이런 과정을 거쳐야 돼. 에 대한 또 안 좋은 생각도 하게 되고, 근데 누군가를 가르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결코 그런 선택을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무언가를 이루고 싶은 사람은 스스로 하게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저는 들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 있어서 조금 더 빠르게 올바른 선택으로 괜히 뭐 헤매지 않고, 헤매는 것 자체도 또 자신의 어떤 그 경험이 될 수도 있는데, 제가 여태까지 인생을 살면서 겪어왔었던 어떤 수많은 순간들이 있는데, 그 과정들에 있어서 무언가 나의 조언과 가르침을 원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정말 그냥 진심을 다해서 이야기를 계속 해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진심에 있어서 그렇게 와닿지 않는 사람은 제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내기가 힘들겠죠. 근데 정말로 어떤 제가 겪어왔었던 그 과정의 길을 진심으로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예, 제가 조금만 얘기해도 훨씬 더 빠른 습득력으로 월등하게 더 많은 것들을 해내면서 가지 않을까 생각을 저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플래처 교수처럼, 예, 엄청난 압박과 그리고 뭐 손찌검과, 예, 인신 공격과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온전하게 그 친구의 그 마음을, 예, 이렇게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저는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여러분 아시다시피 플래처 교수보다 이렇게 선하고 순한 사람이 눈빛 바뀌면 훨씬 더 무서워요. 네, 그러니까 네, 진짜 무서운 게 뭔지를 잘 알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네, 재훈 배우님이 워낙 재미있는 이야기들 많이 준비해 오셔서 또 여러분들과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제 다음 또 상영이 있어서 슬슬 자리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넓은 많은 그 구석을 가득 메워주신 관객분들, 또 재훈 배우님 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쉽게도 이제 마지막 인사 말씀을 청해서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의 메가토크는 끝이 나지만 위플래시의 상영은 계속 이어집니다. 극장에서 한 번 더 보시고 싶은 분들은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극장 관람을 통해서 영화의 다양한 즐거움들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재훈 배우님 오늘 마지막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10주년 개봉 기념으로 이렇게 또 극장에서 관객분들과 영화를 보고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제 영화 GV 할 때보다 더요. 네. 그래서 나중에 이 영화를 또 20주년 개봉 기념으로 또 GV 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 또 이렇게 만나서 영화 본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유롭게 감사드리고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오늘이 화요일, 여러분들은 위플래시를 보셨죠?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협상의 기술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